다크웹 해커 특별전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다크웹의 인기 스타 인텔 브로커라는 해커분입니다. 브리치 포럼이라는 사이트에서 활동을 합니다. 토르 브라우저를 이용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예요. 브리치 포럼 나도 들어가 봐야지 하고 검색을 하면 안 나올 겁니다. 여기는요, 해킹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거래할게요 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는 사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티켓마스터 개인정보 유출합니다, 얼마에 팔게요, 이런 식으로 중고나라 같은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브리치 포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던 분이 바로 요 인텔 브로커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낯이 이거 작년 8월이었죠? 이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를 턴 다음에 우리나라 16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환경부의 소스코드도 함께 털어간 적이 한번 있거든요. 아무튼 그 정도로 한국도 관심을 가져주는 인기 스타, 바로 인텔 브로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텔 브로커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대표 작품들을 몇 가지를 좀 알아볼 거예요. 해킹 사건들 제가 탑 3를 가져왔습니다. 탑 3부터 가보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위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일이냐? 2023년에 있었던 유출 사건이고요. 위라는 곳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인기 있는 사이트고요. 여기 보면은 짜파게티,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이트다. 여기에서 1100만 명의 개인정보, 1100만 건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이 사건으로 인텔 브로커가 굉장히 명성을 얻기 시작했던 대표적인 해킹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탑 2를 한번 꼽아볼게요. 시스코입니다. 2024년 10월이었는데요. 깃허브에 있는 프로젝트, 깃랩에 있는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된 정보들을 털었습니다. 여기에서 유출된 내용들을 보면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뭐 소스코드, 하드코딩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키, API 토큰 뭐 이런 정보들을 유출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시스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브허브라는 곳이 있나봐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다른 곳이랑 협업을 할 때 그 협업과 관련된 프로젝트, 뭐 소스코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곳이었나봐요. 그래서 시스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 거 내부 시스템을 턴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많은 고객의 계정 정보 하나를 지가 어떻게 구했겠죠. 아마 그거 민감한 정보 별로 없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텔 브로커의 명성이 떨어지죠. 다크웹에서는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뭐 별것도 아닌 정보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하니까 인텔 브로커가 일부 정보를 유출합니다. 파셜 브리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4.5테라나 가지고 있는데 2.9기가만 샘플로 올려준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린 정보들을 보니까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에이, 유출할 거면 소스 코드를 올려줘야지. 그냥 시스코에 있는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은 거 아니냐. 알았어요.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제가 쏩니다. 다시 한번 유출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바 프로그램 혹은 소스 코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유출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때요? 블랙 해커 참 힘들죠? 이 다크웹은 뭐야? 신뢰가 없는 공간이야, 기본적으로. 자, 근데 이 신뢰가 없는 공간에서 신뢰가 필요한 금융 거래를 해야 하는 게 참 아이러니고 어렵죠. 오버하는 게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가짜 정보들이 올라와요. 아니면 사기쳐가지고 돈만 받고서는 튄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 이게 탑 2 사건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탑 1. 이 사건 때문에 이분이 지금 오늘 제 라이브 컨텐츠가 된 겁니다. 바로 어디냐? 워싱턴 DC 헬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댐퍼라는 분이 올렸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인텔 브로커가 해킹을 하고 제가 올리는 겁니다 라고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댐퍼라는 분이랑 같이 작업한 게 무엇이냐? 워싱턴의 건강보험 거래소 데이터를 유출한 겁니다.
55,000건이거든요. 아까는 1,100만 건인데 55,000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회보장번호라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도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다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 심각했던 건 미국 국회의원 다수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여기서 넘은 겁니다. 미국의 타겟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이 인텔 브로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어요. 정말 집요할 정도로 미국만 노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텔 브로커는 국가 그룹의 배후가 있는 해킹 조직일 것이야 라고 추정을 했어. 그런데 인텔 브로커가 너무 답답했는지 모 언론사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목소리만 해가지고 저는 혼자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밝혀졌습니다. 아, 인텔 브로커는 해킹 조직이 아니라 개인이구나. 1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인텔 브로커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해킹 범죄들을 저질렀잖아요. 그쵸? 자, 그분의 근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텔 브로커는요, 재판에 서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체포가 되었고요. 곧 미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텔 브로커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름은 웨스트, 그래서 카이 웨스트라는 분이고요. 딱 봐도 굉장히 어려 보이시죠? 23살이었고요. 대학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자, 요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해커가 어떻게 잡혔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FBI가 이 인텔 브로커를 향해 낸 고소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추적을 했는지 그 과정들을 공개를 했는데, 그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볼 겁니다. FBI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FBI는요, 이 인텔 브로커를 원래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때는 2023년 1월 26일이었어요. FBI가 언더커버 요원을 투입합니다. 이 당시에도 인텔 브로커가 어떤 API 키를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API 키를 구매하는 구매자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를 해요. 자, 사오면서 FBI는 한 가지 단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암호화폐 지갑 주소. 이제 FBI는 요 비트코인 주소를 이용해가지고 추적을 시작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누구나 이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딱 까보니까 거래가 총 4건이 존재했습니다. 이 4건의 거래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단 하나의 거래가 매우 수상했어. 가장 첫 번째 거래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어떤 지갑 주소가 있었어. 근데 이 지갑 주소에서 돈이 이체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지갑 주소를 살펴보니까 이 첫 번째 거래가 언제 있었냐? 2022년 10월 12일이었어요. 이 지갑이 생성된 것도 2022년 10월 12일. 2022년 10월 12일에 지갑이 생성되고 거기에서 이 범죄자 지갑으로 코인이 나간 거야.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수상하죠. 쓰고 있던 주소가 아니라 갑자기 만들어서 여기서 코인을 보낸다? 이것 좀 뭔가 이상한데? 이 지갑을 분석해 보니까 램프 계정을 통해서 생성이 됐던 거예요. 자, 이 램프가 뭐냐면 법정 화폐를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코인을 사려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인데 그 계정으로 요 지갑 주소를 생성한 거야. 근데 이 램프 계정은 신원 확인을 해야 가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지갑 주소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 인증을 했을 때 사용되었던 영국의 임시 운전 면허증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카이 로건 웨스트라는 사람의 영국 임시운전 면허증이 발견이 된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카이 로건 웨스트가 범죄자인지는 아직 몰라요. 램프 계정을 만든 다음에 2022년 10월 12일에 지갑을 생성하더니 이 범죄자의 지갑으로 돈을 넣었어. 수상하죠? 갑자기? 그래서 FBI는 이 사람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근데 보고서에도 보면 촉이 왔대요. 얘가 범죄자라는 걸.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 램프 계정에 연결되어 있던 이메일 주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FBI 입장에서는 요 이메일 주소가 굉장히 궁금했겠죠.
어떤 이메일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면 범죄의 증거가 나올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어느 이메일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제 추측입니다. 뒤에서 보면 알 거예요. Gmail 같아요. 그러니까 FBI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이메일 주소에 압수수색을 해서 이메일을 까보던가 해킹을 하던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FBI는 야, 해킹은 좀 너무하잖아. 그래, 어차피 구글인데 압수수색을 하자. 압수수색을 하려면 정치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이거 뭐 서류 올리고 결제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 그래가지고 올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2023년 3월에 워싱턴 DC 헬스링크가 털리게 되면서 자, 하필 여기에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기는 확실하죠. 허락해줍니다. 정치인들이 무시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본인들 정보가 털리니까 허락해줄게. 털어봐. 보고서에 보면은 글만 봐도 신나 보이죠. 사법적으로 인가가 된 압수수색을 통해서 알아냈다. 이 단어만 봐도 굉장히 싱글벙글한 FBI의 표정이 보입니다. 이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일단 결과 큰 건 아니었어. 카이 웨스트의 개인 이메일이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당연히 카이 웨스트의 이메일이겠지, 뭐 이걸 몰라서 지금 털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이 카이 웨스트를 붙잡아다가 신문을 하는 수밖에 없어. 야, 좋은 말 할 때 불어. 진실의 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증거가 좀 빈약한데 조금 더 증거를 쌓아보자. 그래서 이 계정과 이 인텔 브로커를 어떻게 연결하는가, 이게 가장 어려웠단 말이야. 인텔 브로커에 접점이 없어. 아직은 일단 그 암호화폐 지갑 거래 내역 요거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결과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same IP 어드레스라고 나오죠. 인텔 브로커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IP 주소인 경험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는 2023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어떤 기업이 해킹을 당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인텔 브로커가 해킹을 하던 시간이었어. 이 IP 주소가 나왔잖아요. 얘가 VPN을 쓰고 있었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아까 요 이메일 주소 있죠? 요 이메일 주소랑 등록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었어. 해서 활동 내역을 받아봤는데 하필 공교롭게 같은 1월 6일부터 8일까지 같은 VPN에 같은 IP 주소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접근한 겁니다. 게다가 이 인텔 브로커라는 트위터 계정, X 계정을 생성했던 시간에 IP 주소를 찾아봤어. 근데 그 IP 주소랑 이 이메일 주소에 접근했던 IP 주소랑 시간대랑 IP 주소가 아주 교묘하게 똑같은 거야. 자, 근데 정말 진짜 우연하게 정말 같은 시간에 같은 VPN을 쓰고 있었을 수도 있죠. 물론 말이 안 되겠지만 같은 시간에 정말 같은 VPN을 어쩌면, 그쵸? 이 해커가 공격하는 시기에 썼을 수도 있단 말이야. 조금 더 증거를 쌓자. 아까 이메일 주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온라인 활동 내역을 조사해봤대요. 검색 기록, 유튜브 시청 내역 등을 확인한 거야. 근데 솔직히 이메일 주소로 검색 내역이랑 유튜브 시청 내역을 볼 수 있는 이메일이 뭐가 있겠어. 솔직히 전 Gmail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 이거밖에 없겠지, 그쵸? 보고서에는 Gmail이라고 나오진 않았어. 누가 봐도 이건 Gmail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FBI가 이 온라인 활동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짜잔, 2024년 4월 5월 23시 38분 50초부터 대단하죠. 초 단위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온라인 활동이 초 단위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38분 50초부터 2024년 4월 6일 5시 17분경까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대요. 이 이메일 주소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1분 뒤에 요 브릿지 포럼에 인텔 브로커가 같은 영상을 올렸어. 이것까지 우연인가? 솔직히 진짜 우연히 같은 시간에 같은 VPN으로 같은 IP 주소를 썼어. 그리고 정말 우연치 않게 이 사람이 유튜브를 봤는데 인텔 브로커가 하필 그 영상을 1분 뒤에 그 브릿지 포럼에 올렸어. 우연일 수 있잖아, 그쵸?
우연일 수도 있는데요. 2023년 7월 11일에도 그랬고요. 1월 28일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이 인텔 브로커가 3번을 올렸는데 그 시청 내역이 교묘하게 똑같았다. 이 정도면 솔직히 우연은 아니지. 자, 근데 빼박 증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셀프 서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튜브로 인텔 브로커와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들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여기 보면은 독일어로 작성되어 있는 그 영상도 유튜브 자동 번역 기능을 사용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봤대요. 야, 나도 인텔 브로커 올릴걸. 그러면 분명 봤을 텐데, 그쵸?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봤어요. 설마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많은 샤이니 헌터스부터 유명한 해커 그룹들을 많이 다뤘단 말이에요. 설마 제 라이브 보고 계십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인텔 브로커가 사실 이 정도면은 확증이죠.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저는 인텔 브로커 카이 웨스트를 투옥하거나 보석으로 석방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법원에서도 아직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고는 했는데 만약 이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아니라고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증거들이죠. 그래서 현재 결과 프랑스에서 지금 체포가 됐고요. 곧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린 건요. 얼마나 집요한지 여러분들 보이시죠? 인텔 브로커도 VPN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인텔 브로커도 웬만한 해킹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을 거고 해킹 지식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도 잡으려면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록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새에 다 기록이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안 남기려고 발악을 해도 여러분들의 기록은 남습니다. 노멀팅님 못 잡은 해킹 사건도 있지 않나요? 물론 물리적으로 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거는 물리적으로 못 잡지, 그쵸? 근데 그게 아니고서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잡힙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블랙 해커로 활동을 하면 그걸로 수익을 벌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걸로 활동해서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쌓기도 만만치 않아요. 나의 꿈은 블랙 해커다 하신 분이 있다면 진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